역사 이야기 제3부 정교회 시대 중에서 정치적 변혁과 교황권의 등장, 오늘은 로마 제국의 쇠퇴와 야만족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치적 변혁과 교황권의 등장, 로마 제국의 쇠퇴. 야만족은 처음에는 제국의 외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국경 밖에 있는 민족들은 다 야만족으로 여겼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북쪽에 있는 고투족을 중심으로 한 여러 민족들이 다 야만족입니다. 고투족이라고 하면은 게르만족이라고도 하고, 그 위에 스웨덴 쪽에서 있었던 그 민족이 아마 남아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더 뒤에 보겠습니다. 점차 제국 내로 식민주의자로 되어서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들이 이제 북쪽에 있다가 좀 더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그 제국 내에 편입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죠. 또 로마 제국은 국경 방어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야만족 침공을 허용하게 되는데, 인구가 좀 감소하면서 군대의 편제가 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의 1군단 하면 한 6천 명 가량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한 2천 명만 유지하는 상태로 하고 있다가 침입을 받게 되면 일단 후퇴했다가 다시 연합군을 모아서 다시 그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야만족의 대부분은 이교도였습니다. 또 일부는 그렇지만 야만족의 일부는 아리우스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올필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D 381년에 콘스탄틴이 황제였을 때 콘스탄티노플로부터 파송됩니다. 그래서 서고투족, 이게 이제 그 BC 고트라고 하는데, 그 고트족을 상대로 선교를 시작하면서 고트어로 알파벳을 만들어 주었고, 성서를 고트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야만족들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그 형태가 아리우스파였습니다.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인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그런 이 종파가 아리우스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쇠퇴에 나갈 때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5세기 약 4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고투족이 직접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410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드디어 침략당하고 로마가 약탈을 당합니다. 그런 일을 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있었던 로마 제국이 침략당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가 곧 로마 제국이고 또 이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다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카르타고에 있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죠. 수도 교부. 자, 그리고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아우구스투루스 그가 이제 결국 이 서로마에서 그 476년 게르만족 용병 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당시에 마지막 황제가 이제 로물루스인데 그것이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이제 지배가 시작되죠. 서방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화는 파괴되고 학교는 폐쇄되고 서로마는 야만족에게 지배받고 중심된 제국이나 조직도 없어졌습니다.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황제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고 이후에 1453년까지 지속됩니다. 서로마의 멸망이 이제 476년인데 그때부터 800년까지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신성 로마가 나올 때까지 나와 있는 그때까지는 그 사이에 교황 제도가 출발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서고트 쪽의 이동 경로인데 오른쪽 이 콘스탄티노플 그 위쪽이 이제 흑해예요. 흑해 북쪽에 머물고 있다가 이 아시아에서 이제 그 당시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한나라에 의해 퇴각당했던 훈족이 이제 점점 서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저 북방에서 내려온 고투족들이 드디어 이제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그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서 거기서 이제 용병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군은 이민족 침입에 잦아지기 때문에 후방에 예비대를 운영하고 기병을 많이 키워서 이제 국경을 수비합니다.
로마 후반기 군대가 이민적으로 구성되면서 전술의 퇴보가 발생합니다. 군인 수가 많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내려온 고투족들을 오히려 용병으로 사용하는 일이 생겼고, 그들이 이제 군대에 편입되면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로마 식민지를 하고 있던 총독이나 그의 하급 관리들이 많은 비리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들이 농토를 더 이상 갖지 못하고 농사를 짓기 어렵게 돼버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게르만족들이 드디어 무장 집단화되고 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발렌스 황제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진압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한 6만 명의 군대를 데려가는데 거기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는데 그들의 그 고투족의 군대의 수를 잘 파악을 못했어요. 오히려 고투족들이 기병 군단이 더 훨씬 더 굉장히 공격이 탁월했는데 그 당시 잠깐 그들의 진지를 떠나 있었고 그것을 모른 채 진입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이 고투족들의 기병대와 또 보병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육됩니다. 그 당시에 죽은 인원이 한 4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 고투족 기병대에 의해서 대승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유럽에 기병의 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고투족들이 남하하는 일이 생기죠. 그 오른쪽에 보면 그 콘스탄티노플 그 위쪽에 아드리아노플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378년에 있던 일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전투가 일어나고 거기서 패퇴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고투족들이 그 가까이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하지 않고 동로마로 가지 않고 서로마로 이게 서진하는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이 굉장히 그러니까 요새가 굉장히 강화된 성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침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동쪽으로 계속 서진하면서 결국 410년에 로마를 점령하게 되지요. 그렇게 야만족들이 좀 여러 야만족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반달족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정착을 하게 됐고 나중에 5세기 초에 훈족의 침입에 밀려서 대이동에 나서고 서쪽으로 진군하여 로마의 국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반달족 대부분은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아리우스파이었는데 아프리카에 정착하게 되죠. 아프리카라고 하면 이제 카르타고를 가장 큰 도시로 볼 수 있는데 카톨릭의 재산을 대부분 몰수하고 아리우스파 이외의 기독교는 범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통제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6세기 중반 동쪽 군대 동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됩니다. 북아프리카 기독교 선교를 약화시키는데 그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야만족의 침략 그 경로인데 거기 지금 파랗게 보이는 선이 반달족이고 분홍색 선이 이제 고투족들의 이 진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투족의 출발이 북쪽에서 내려오죠. 그쪽에 이제 노르웨이 그 앞바다 거기에 이제 고트란드라고 하는 섬도 있는데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 고투족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그런 자부심들이 있어요. 로마를 멸망시킨 그런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해서 서로마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볼 것은 이제 서고투족인데 이게 동고투족이 있고 서고투족이 있는데 동서로 나뉜다기보다는 그들을 이제 지칭할 때 그렇게 지칭한다고 보여집니다. 서방의 고투족이라고도 하고 스페인에 정착하게 됩니다. 점차 스페인의 카톨릭과 병합되었고 지도자 한 사람이 구약의 방법대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왕이 되죠. 그 왕으로 대관할 때 통치자로서 신적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전례가 이제 중세까지도 이르게 되고 지금도 영국에서는 왕이 계승할 때 그 영국 성공회 이제 대사제가 왕위를 계승하는 그 행사를 주관하죠. 자, 그다음 볼 것은 이제 부르군드족입니다. 프랑스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포기하고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라틴어를 채택했고 정착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채택합니다. 후에 프랑크족의 지배를 받아서 프랑크 왕국에 편입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고대 게르만족 그 북쪽에 있었던 야만족들의 이동 경로예요.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아시아에서 훈족이 밀려오면서 고투족이나 여러 종족들이 점점 이제 서방으로
하면서 이제 서로마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볼 것은 이제 프랑크족, 프랑스 지역에 이제 머뭅니다. 이들은 이교도로서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에 정착합니다. 클로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카스토르 신자인 부른구트족의 공주와 결혼하고 부인의 영향으로 신앙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496년 클로비스와 3,000명의 군인이 침례를 받고 가톨릭 신앙을 따르게 됩니다. 파리를 수도로 한 프랑크 왕국을 이제 점점 강성하게 되었고, 프랑크 왕국은 기독교인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점점 서방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은 이제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데 출연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독일 국가 원수가 황제의 칭호를 가졌던 오토 1세가 이제 AD 962년에 황제가 되고 칭호를 받는데, 그때부터 1806년까지 있었던 독일의 제국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돈코트족, 이들은 이제 이탈리아 정착합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의 라벤나를 수도로 정하고 476년 로뮬루스, 그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인데 그를 폐위시키는 사람이 바로 돈코트의 지도자 오토 아케로예요. 그렇게 지배했지만 이후에 이제 데오드릭이 오토 아케로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38년 동안 집권하는데, 그가 이제 아리우스파 기독교인으로서 한동안 카톨릭을 관용하다가 후에는 핍박합니다. 526년 로마 감독을 선출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감독이 서로마 제국 내 교회들을 이제 관할하고 지도했는데, 그 로마 감독을 선출할 때는 로마에 있는 교역자들과 로마 시민들의 투표로 위해서 선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로마의 통치자의 인준을 받게 됩니다. 이 방법이 이제 500년간 계속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로마 교역자들과 또 로마 시민들에 의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추기경단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1200년대에서 한 3년간 그 로마 감독을 선출하지 않게 되자 이제 시민들이 추기경들을 방에 가둬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빨리 선출하라고 해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방식으로 추기경단에 의해서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교황권의 등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